켄 피셔는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사고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은 감정과 편견을 극복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과거 금융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위험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워렌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의 지혜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 핵심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역발상 투자와 시장 심리 이해하기. 역발상 투자는 주식시장에서의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일반적인 투자자의 심리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 전략은 시장이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낙관적일 때 매도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역발상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에 반대하여 행동하여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처럼 역발상 투자란 단순히 군중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며,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에만 집착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절대 군중을 따르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템플턴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자신의 투자 과정이 유효하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비관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에 대한 저서도 매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피셔는 성공적인 투자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역발상 투자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셔의 저서에서 설명한 전략은 단순히 주식의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심리는 역발상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는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발상 투자자는 이러한 시장의 비이성적인 흐름을 분석하여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역발상 투자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유명 기업들의 주식이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저평가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역발상 투자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역발상 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다 냉철한 판단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역발상 투자 방법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주식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2. 거품과 집단 심리의 관계. 거품은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산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거품 사건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 1929년의 대공황, 그리고 2000년의 닷컴 버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심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닌 대중의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아 결정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금융시장에서 두드러지며 투자자들이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집단 심리는 거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품과 집단 심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중이 자산의 가격 상승을 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비이성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거품이 형성됩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란 대중의 의견과 반대로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중이 과도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즉 거품이 형성될 때 반대로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켄 피셔는 이러한 역발상 투자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그는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대중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을 가져야 하고 대중이 탐욕스러울 때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켄 피셔는 또한 특정 종목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거품이 발생할 때 특정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거품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투자자들은 거품을 피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거품과 집단 심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역발상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3. 감정과 편견 통제의 필요성.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 즉 감정과 편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먼저 감정과 편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편견은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믿음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실의 고통은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손실의 고통은 같은 금액의 기쁨보다 2.5배 더 크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며, 이는 결국 장기 투자에 불리한 결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행동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감정과 편견은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애착 때문에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는 이러한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피셔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중이 두려워할 때는 매수하고 대중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발상 투자 전략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도 있습니다. 첫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는 것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와 같은 전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챕터 4. 주식 선택 및 투자 전략. 주식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수익성을 예측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전략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이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전략은 주식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대중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고
대중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질 때는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총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핵심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낮은 기업의 주가는 강세장 초기에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존 능력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 영업이익률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세장 후반에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더 신중한 종목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 이는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바닥 시점에 투자하면 탁월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 공급을 줄여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또한 기업의 자금 관리 방법으로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 및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주식 투자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전략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총 영업이익률, 자사주 매입, 시장의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로는 켄 피셔 역발상 주식 투자를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챕터 확증 편향과 과신의 함정. 확증 편향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는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만 찾아보게 되고 부정적인 정보는 외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과신은 자신의 투자 능력이 실제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현상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간과하고 결국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과 과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의 과신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인지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을 피할 때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켄 피셔와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한 방법입니다. 켄 피셔는 투자에서의 확증 편향과 과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투자자는 항상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견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확증 편향과 과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전체 성과에 집중해야 하며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좋다면 일부 종목의 하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관찰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성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더라도 무시하기보다는 분석해야 하며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 마음을 열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수익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6. 투자에서의 확증 편향과 과신의 문제점. 투자 세계에서 확증 편향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는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생각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는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는 주에 깊게 살펴보지만 부정적인 뉴스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잘못된 투자 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의 문제점은 단순히 정보의 왜곡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실수를 유발하고 투자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하락세를 보일 때 투자자는 그 주식의 긍정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며 하락 원인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실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신은 또 다른 심리적 함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개인의 능력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한 결정이 맞았을 때 이를 자신의 솜씨로 여기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외부 요인이나 운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신은 실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확증 편향과 과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과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고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개념은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켄 피셔는 투자에서의 역발상 접근법을 강조하며 시장의 일반적인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중이 두려워할 때는 투자하고 대중이 과신할 때는 팔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확증 편향과 과신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투자에서의 심리적 요소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과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의 실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분석에 착수하면 좋은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투자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을 키우고 심리적 요소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확증 편향과 과신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보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7. 후회와 투자 실수의 관계. 1. 후회의 심리적 기초. 후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이는 손실에 대한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복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후회. 투자에서 후회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을 믿었을 때 후회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종목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실수 인정의 중요성.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후회를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이는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고통이 감소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과 후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조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후회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된 조언을 믿었을 때 더욱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접근.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종목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전체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입니다. 일부 종목의 하락이 전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역발상 투자와 후회 극복. 역발상 투자란 대중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고 대중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질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후회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켄 피셔는 이러한 역발상 투자 전략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8. 마무리 및 실천 방안. 후회는 투자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역발상 투자 전략을 통해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후회를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항상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8. 역발상 주식 투자 개념. 역발상 주식 투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시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대중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그 의견을 반박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일반 투자 방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대중의 예측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파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의 분위기를 역행하여 더욱 큰 기회를 찾아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특정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 역발상 투자자는 오히려 그것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역발상 투자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대중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 독창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켄 피셔의 투자 철학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역발상 투자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투자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피셔는 대중매체의 과장 보도나 시장의 통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분석과 결정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저서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잘 드러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떤 주식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인기가 없는 주식에서도 큰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역발상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 결정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위험과 수익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역발상 투자로 크게 성공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몇몇 역발상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여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공포가 지나간 후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모든 정보와 지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며 투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역발상 주식 투자는 시장의 시선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으로 적절한 분석과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켄 피셔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역발상 투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신다면 관련 서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챕터 9. 역발상 투자와 고전의 중요성. 역발상 투자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중의 심리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이 두려워하는 시점에 매수하고 반대로 대중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합리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켄 피셔는 역발상 투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는 시장은 비합리적이며 투자자들은 종종 감정에 휘둘린다고 강조합니다. 피셔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저서인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투자 서적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용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비합리성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레이엄은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전들은 시장의 본질이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힐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의 심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한 판단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역발상 투자 전략의 실제 사례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두려워하며 매도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시점을 기회로 삼아 저가에 매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발상 투자의 유효성을 잘 보여줍니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전적인 투자 서적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역발상 투자는 단순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켄 피셔의 저서와 같은 고전적인 투자 서적들은 이러한 지혜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책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0. 약세장 판단 및 대처 방법. 1. 약세장이란 무엇인가? 약세장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은 경제 전반의 불안과 관련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 매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약세장은 대개 경제지표의 악화, 기업 실적의 부진,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세장의 신호. 약세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때입니다. 둘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약세장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경우, 예를 들어 실업률 상승이나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약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입니다. 3. 약세장에 대처하는 방법. 약세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역발상 주식 투자란? 역발상 주식 투자란 대중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고 대중이 과도하게 낙관할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존 템플턴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종목만 고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약세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일 때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죠. 5. 주식 투자에서의 감정관리. 주식 투자에서 감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세장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감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